안녕하세요, 임 팀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대박 학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얼마 전 저희 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고 가려는데 한 어머님이 저기요 팀장님, 너무 공감돼요,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30분 가까이를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이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하셨고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자녀가 2명인데요 엄마표 영어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고요. 저도 듣다 보니 그 과정이 너무 공감되고 좋은 내용이라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고 여쭤보니까 제발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배경 알려드리자면요, 거주하시는 곳은 경기도의 신도시이고요, 국내 특성상 고학력자, 대졸자 어머님들이 많은 곳이고 이 어머님도 공대 출신에 현재도 S전자에서 근무 중인 분이셨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잘 보면 2등급, 보통 3등급 정도니까 7, 80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성적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영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고 회화는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미 3학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가족의 통역사를 자처했을 정도로 회화에 능숙했고 지금은 더 잘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영어를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형이 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집을 같이 푼 적이 있는데 형은 한 번은 2등급, 한 번은 3등급이었는데 동생은 두 번 다 1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이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엄마표 영어를 실패하게 하는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3가지는 수능, 학원, 학부모였습니다. 이 3가지를 첫째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 둘째에게는 정확히 반대로 적용을 했는데 엄청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 차이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머님들, 수능 영어를 살펴보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 4가지 중에서 뭐랑 뭐는 평가를 하는데 뭐랑 뭐는 평가를 못하죠. 생각해보시면 모든 수능 지문은 다 읽게 되어 있죠. 읽기. 그리고 듣기 평가도 있네요. 그럼 듣기. 이 읽기와 듣기는 평가를 하는데 수능을 보다가 뭐 영어로 말해보세요, 발표해보세요 이런 건 없죠. 자, 모두들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영어로 써보세요. 자, 이런 것도 없죠. 이 말하기와 쓰기는 수능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초중고 내내 읽기 듣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수능을 치르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야만 말하기를 하잖아요. 이 어머님도 수능을 봤던 세대고요. 항상 2등급 정도 셨답니다. 본인의 공부 스타일은 딱 전형적인 문법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런데 본인이 2등급 정도였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첫째 아이가 파닉스가 얼추 되어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영어책 읽기를 많이 시켰고 초등, 중등 문법책을 사서 동시에 문법도 조금씩 알려주셨답니다. 그리고 5학년 때부터는 문법 테스트도 조금씩 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읽기와 문법 그리고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을 잘 알아보고 보내셨다고 하고요. 그 학원에 대한 정보들은 활발한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를 적극 이용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첫째 아이가 영어를 하기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시험을 치러야 하고 문법이 틀리면 그것을 고쳐야 하니까요. 한 번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수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어머님 나름 엄청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째가 영어랑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둘째 영어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정확히 반대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수능에서는 읽기와 듣기는 평가를 하는데 말하기와 쓰기는 평가를 못한다고 했었죠. 첫째는 읽기와 듣기 위주로 수업을 했었지만 둘째는 말하기와 쓰기 위주로 공부를 시켰답니다. 어린 학생들용 영어책 중에 스토리 중심인 것도 있지만 대화문 위주로 된 책들도 많거든요.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셨고요. 일단 파닉스도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영어의 글자나 문자보다 소리와 의미에 집중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엔 어머님이 상대방이 되어서 영어 대화를 충분히 해주셨는데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문장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어머님도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영어 회화 왕초보 앱으로 틈틈이 영어 회화 연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말하기와 쓰기 위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을 찾아서 3학년 때부터 다니게 했었고요. 학원을 선정할 때는 최우선으로 이런 걸 보셨대요. 문법을 알게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교정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학원인지를 본인이 직접 알아보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머님 본인이 직접 영어 회화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교정과 훈련으로 본인의 영어 실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학원을 찾아볼 때는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는 찾아보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님들이 보통 수능 성적도 다들 높았지만 지금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아니고 지금 영어를 못한다면 그건 결국 영어를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 어머님 본인은 내가 결국 실패했던 영어 공부 방법을
고스란히 첫째에게 물려주고 나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결과가 어떻다고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족들의 통역사를 자처한 적이 있고 6학년이 된 지금까지 영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며 고등학교 2학년 형이 푸는 모의고사를 풀면 항상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본인의 경험담을 꼭 주변에 알려주고 싶다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수능이나 시험에 연연하지 말아라. 연연하는 순간 평생 영어는 과목이 되어버리지만 시험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영어는 재미있는 언어가 된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면 아이가 엄청 재미있어 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적도 오른다. 주변에서 영어 관련된 조언을 얻고 싶다면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영어를 잘 아는 분의 조언이 아니라 지금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의 조언을 얻는 게 좋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꿀팁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